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23번째 영상입니다. 어제 저는 예정된 항암치료 36회 중에서 32회차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4번 남은 거죠. 막바지예요. 항암치료를 마치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차질이 생겼습니다. 엊그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골수은행에서 맞는 골수를 찾아봤지만 검색해봤지만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저랑 맞는 골수 기증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의 1순위는 형제 자매인데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친형님과 누님들이 4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근데 이분들은 모두 연세가 높아서 부적합하다고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공여자 골수는 골수은행에 맞는 게 없고요. 다음 차례가 자녀들인데요. 그래서 제 아들과 딸이 이달 28일 토요일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성공하면 암이 완치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사람이 하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내 팔자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등등. 그런데요,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좋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인생사가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스치듯이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가와바타 노부코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암은 답을 알고 있다. 암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암은 인생의 리셋 버튼이다. 암은 인생의 리셋 버튼이다. 리셋 버튼 잘 아시죠?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가 되죠. 그러면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버벅거리면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다시 시작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윈도우인데 윈도우 운영체제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리부트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일으킵니다. 근데 제가 쓰는 컴퓨터 가운데 서버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운영체제가 리눅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가동을 시작한 게 한 5년도 넘었을 건데 그렇지만 한 번도 껐다 켠 일이 없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수한 운영 체제인 거죠. 사람도 100살을 넘기면서도 암이나 중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 중간에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아무 일 없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책 저자의 말은 살다가 암에 걸렸을 때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거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로 삼아라. 다시 말해서 인생의 리셋 버튼으로 삼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암 환자가 되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암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많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암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저를 돌이켜봐도 그래요. 건강할 때는 잠을 하루에 서너 시간, 많아야 대여섯 시간 잤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고 싶은 대로 잡니다. 충분히 잡니다. 문제는 제 병의 증상이 잠이 안 오는 거라는 사실인데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도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으면서 잘 자는 편입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다는 거, 암이 준 귀한 선물입니다. 암이 준 두 번째 선물은 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저는 일에 떠밀려서 살았습니다. 해도 끝이 안 나는 게 일이었어요. 뭔가를 엄청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돌아보면 일의 파도가 집채보다 더 크게 덮쳐옵니다. 끝없이 밀려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한 언덕 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언덕 밑에 보니까 머리를 거의 발끝까지 기른 남자가 긴 막대기를 정신없이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스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보시오 양반, 거기서 뭘 하기에 장대를 그렇게 부지런히 돌리고 섰는 거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스님께서도 이 장대를 들고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은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싶어서 장대를 인수해서 돌려봅니다. 막대기 임자는 장대를 스님에게 인계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그 막대기 돌리기를 1분이라도 1초라도 쉬면 큰일 납니다. 부지런히 돌리십시오. 그러고서는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스님은 언덕 밑에서 부지런히 막대기를 돌렸습니다. 한참 돌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언덕 밑에는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 속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만일 장대 돌리기를 멈춘다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태세였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쉬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호장지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호장지환.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단 하루라도 쉬면 우리 식구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뭐 복지 혜택이 빵빵한 정규직 월급쟁이가 아니라 저처럼 빚까지 지고 있으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인생이 호장지환입니다. 잠시도 한순간도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아플 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일을 놓아버렸잖아요. 막대기 돌리기를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4달째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던 교회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을 맡아주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없는 표시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이 저한테 해준 세 번째 선물은 삶의 여유입니다. 삶의 여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빡빡하게 빡세게 살았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가족이 고생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남에게 민폐를 끼친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 몸부터 살리고 보자. 그런 생각이 컸겠죠. 이제는 암을 핑계 삼아서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암 환자예요. 그러면 웬만한 일은 용납됩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몸이 좀 나아져서 여기저기 구경도 잘 다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임시로 살고 있는 서울 우리 동네에는 없는 게 없어요. 집 근처에 한강공원이 있어서 거기 산책도 가고요. 극장이 가까이 있어서 가끔 영화도 봅니다. 채식 위주의 맛집 투어도 다니고요. 눈이 펑펑 오는 날 경복궁 구경도 했습니다. 사건 없지만 우리 집 옆에 있는 백화점 구경도 합니다. 한 번은
밤에 석촌 호수에 가서 먼 발치에서지만 롯데월드와 롯데타워 야경도 보았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서울 야경 사진도 찍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며느리는 아직 새댁인데도 채식주의자인 시아버지를 위해서 고기 안 들어간 음식을 연일 만들어 나릅니다. 이렇게 저는 그 누구도 누리기 쉽지 않은 호사를 요즘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암이 가져다 준 선물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충분한 잠과 휴식, 둘째는 일에서의 해방, 그리고 셋째는 삶의 여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여유 있고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다행스럽게도 제 병이 완치되어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항암 치료를 받던 이 시기의 행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일이 잘못돼서 치료에 실패하고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행복을 누렸으니 여한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 선물들은 모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로 격려해 주신 덕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살게 됐고요. 여러분께서 십시일반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 덕에 벌써 몇 달째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살림살이에 쪼들리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덕분에 한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호강을 흡족하게 누리면서 완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물은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빌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